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1년 12월 13일 밤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요, 현재 올해 수능을 보았거나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그 멤버십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미취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상태인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아이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그 커리를 설명을 드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구든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도 굉장히 신중하고요. 또 영상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진행을 했다가는 이게 시행착오가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하느라고 열심히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 오셨겠지만은 현재 수능 성적표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잘 만들려고 한 게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면은 입장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출제자다 이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내년인 수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있게 변별력 있게 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내년 수능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본 학생이나 이제 예비 고3들은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능 준비에 만전을 다 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좋은데요. 지금부터 하는 제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지만은 그 수능 점수로 서울대 공대 중에서 제일 커트가 높은 데를 이제 갔어요. 간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제가 엄청나게 자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수능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문제풀이하고 무조건 좋은 강의 들리고 하루 14시간씩 강훈련 시키고 했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함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특히 국어 과목에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벼르고 있는데 4월 말쯤에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 수능 한 번 더 보면 안 돼요? 저는 내심 그거를 혹시나 돌아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는 했지만요. 아이에게 또 그걸 강요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내색은 할 수는 없었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같은 룸메가 의대생인데 공대생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겠죠. 자기 생각.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의대를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자기가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한번 끝을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사르르 내려앉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저기 종합학원 알아봐라 했더니까 한참 있더니까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집에 가서 한다는 거는요, 저하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또 1년의 인생을 또 아이 때문에 허비한다는 것보다도 제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제 인생을 1년이라는 세월을 또 나눠주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왜 아빠한테 와서 해야 되겠느냐. 근데 사실은 제가 아이하고 그 공부를 지도할 때는요, 굉장히 엄하게 했거든요. 때로는 회초리도 들었습니다. 질책도 받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이 후회는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다 큰 아이를 회초리를 들고 난리를 쳤던가. 후회스럽고 이제 여러 가지 번민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또 부닥치고 싶어서 그러느냐, 그냥 종합학원을 가라 그랬더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그 의대생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술 먹고 얘기할 때는 자기는 레벨이 낮다고 그런지 몰라도 그 공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접근도 못하게 하더라.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요, 그 얘기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공통점은 누군가 열심히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치밀하고 악착하고 자기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말로 말해서 그러니까 독종이더라. 공부에 관한 만큼은 자기는 흉내도 못 내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했거든요. 이 당시를 전후로 해서 그 메가스터디 지금 사장으로 계신 그 사장인가 지금 회장인가 손주은 선생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자, 고3 제목이 그래요. 고3 혁명은 절대 없다. 너희들 11달 뒤에 이때쯤 슬피 울고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극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벌써 2005년도에 있었던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지금 상황은 또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좋게 달라진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100% 맞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아이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요. 계획 잡는 건 쉬워요. 또 즐겁고요. 자기 희망이 보이니까 각종 사이트서부터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어는 뭐 누구 강의를 듣고 영어는 수학은 누구 강의를 듣고 계획 다 잡습니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누가 봐도 감탄할 정도의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점을 딱 놓고 봤을 때 부모님이 여태까지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했든 부모가 강제로 학원을 보냈든 뭐 과외를 했던 해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결론이 이렇다. 재학생 같은 경우도요, 결론이 2등급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1등급 상위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올해 고3들 수능 치르고 나서요, 아무래도 재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가장 큰 거는요, 자기가 풀어본 수능 문제를 다시 풀어봤다니까 상당한 문제가 잘 풀리더라. 그래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 내년 수능은 보나마나 성공을 할 거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아이의 그 계획을 들어본 부모는 감탄하고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렇지만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또 내려앉습니다. 지금 입시의 정보에 대해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자기 자신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딱 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짠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요.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재수를 해도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100이라는 교과 과정을 80%밖에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또 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85%나 95% 정도는 성취를 한 만큼 점수는 올라가겠지만은 재수를 해서까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손준 선생님이 한 유명한 말, 슬피 울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재수는요,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아이의 현재 지금까지 온 공부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규제를 할 수 있었느냐. 이 정도만 됐어도 지금 이런 고민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을 스스로 할애를 했던가. 물론 이렇게 스스로 할애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겠지만요. 많은 부모들이 해라 해도 마지못해 하거나 또 그런 중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또 난리도 나고요. 이렇게 학교라는 틀도 있고요. 가정이라는 틀도 부모님의 그 시야에서 그런 틀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온 아이들이 어떠한 장소로 탁 가서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규정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그냥 이 점수로 가는 게 전 유리하다고 봐요. 세월 낭비하지 말고요. 비용 낭비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또 부모님이 나서서 직접 한번 해보겠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는 거는 힘들겠지만 그 열매는 달다니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걸 극복을 한 부모들만 제대로 된 아이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 최대의 약점이 뭔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공부에 대한 생각만 하는 애들이 성공을 해요. 지금 내가 했던 거, 뭐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든 자기가 공부를 하든 밥 먹으면서도 아까 공부했던 게 뭔가 거기서 어려웠던 게 뭔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열의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시험 다시 보이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지금은 당장 그렇게 남들 얘기 보면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하는 얘기만 듣고요. 막연히 내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성공 사례만 듣지 마세요. 실패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실패의 가장 솔직한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찬스는 없습니다. 거의.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실패한 사람이요. 우리는 모두 성공 사례만 보고 가잖아요. 진짜 들어야 될 건 실패 사례거든요. 그래서요. 내 아이가
물론 지금 수능 점수요, 아무도 변명 못합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잘했는데 모의고사도 잘 봤고요. 수능 직전에 어떤 뭐 8절이나 봉투 모의고사를 봐도 거의 만점이 나오던데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하얗게 보이고 글씨가 안 보였어요. 그건 변명이거든요. 변명입니다. 뭐 어쩌다 그럴 경우도 있겠죠. 아이가 멘탈이 약해서요. 그렇지만은요, 어찌됐거나 과목별로 나온 점수는 이거 아이가 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는 걸 틀렸든요, 실수로 틀렸든, 답안지에 마킹을 옮기다 틀렸든. 솔직히 말해서 뭐 마킹을 잘못해서 우리 애는 시험 망쳤어요, 이런 얘기도 가끔 들리겠지만 뻥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감독관이 다 그걸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수정할 그 기회도 주고요. 아마 이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하면요, 이게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최대의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부모가 진짜 단장의 고통을 참으면서 아이를 케어해줘서 꼭 성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러면 하세요. 후회 없습니다. 아이가 어떤 점수를 받아오든 후회 없습니다. 일단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거 하나만도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요, 스마트폰 이씨는 재수시키지 마세요. 공부하는 것도요, 패드나 이런 걸로 시키지 마세요. 하려면은 데스크탑을 시키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강을 들으려면요, 인강도 그걸 굉장히 잘 취사 선택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요, 파이널에 가면 이제 정리를 한번 시켜줍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공부의 성공은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결론은 빠를수록 좋고요. 인강을 좀 들려주면서 파이널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9월달이나 이제 10월달쯤 돼가지고 아차 싶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제서 이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마인드는요, 재수를 해도 똑같고 삼수를 해도 똑같아요. 그때 되면 그런 게 생깁니다. 그래도 덜 생기고 그런 아쉬운 시간에 대한 아쉬움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7, 8월 달에 와야 됩니다. 그럼 성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2월 말쯤 돼서 다시 한번 도전, 이럴 땐 늦었습니다. 물론 초상위권이라면 그것도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면요, 여기 넣어보고 떨어지고 저기 넣어보고 순서 기다리다 그럼 그 2달 가까이 되는 시간에 지난 3년간 배웠던 것 사그리 기억의 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사라지면 차라리 처음부터 배우면 되는데 잔재 의식에 남아있어가지고 어떤 걸 봐도 전번에 본 거야, 이렇게 되는 그 마인드로 시작을 하거든요. 제대로 된 공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시켜주려면 부모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에도 제3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3과목을 부모가 해결해 주기 전에는 별반 달라질 게 없더란. 물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저의 멘트겠지만요. 제 말 잘 기억하시고요. 내년 이맘때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슬피 우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부는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 하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집중력 있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합니다. 공부를 왜 해요?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요.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지겹고 지겨운 복습이 따라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진도를 착착 나가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워낙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요.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아이들 없습니다. 전 과목에요. 착각을 하는 거죠. 다 알아들었으니까 점수로 연결이 될 거다.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내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점수로 연결시키는 데는요.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님이 붙잡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점수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을 하기 힘듭니다. 만점이 나올지도 모르는 얘기고요. 내 아이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능력이 이제 부모의 몫이에요. 제 3과목처럼 이제 부모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다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요. 공부하는 과정이나 그 강도, 얼마나 더 치밀하고 욕심을 가지고 집중 있게 하는 그 강도, 이것이 지금 아이들에는 거의 없다 하는 제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드신 이 시간이겠지만요, 새로운 계획을 잡더라도요, 정말 내 아이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내 아이의 현재 상태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가 공부해와서 할 때 이렇게 걸어온 길을요. 그걸 보고 아이가 1년 동안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없다면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면요, 부모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말 이렇게 좀, 잘,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1년이 헛되지 않게 강력한 공부로 아이들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